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지혜의 예디입니다. 요즘 들어 집안이 괜히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청소도 하고 물건도 정리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또 예전처럼 어수선해져 있는 방. 내가 이제는 예전만큼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며칠 전 대전 유성구의 71세 김은자 어르신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예디님, 저는 하루 종일 정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치워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버리려다가도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모르잖아 싶어. 결국 다시 서랍에 넣게 돼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65세 박정임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예디님, 저는 손주 사진이 담긴 액자며 오래된 그릇이며 추억이 있는 걸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집이 점점 좁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건 물건 때문일까요? 제 마음 때문일까요? 두 분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요. 집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마음이 복잡하면 방도 함께 흐트러지고 생각이 많을수록 물건도 쌓이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정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집이 어수선한 사람의 99%는 공통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물건 8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8가지만 비워내면 단 한 달 만에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눈으로 볼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는 부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죠. 그게 하루의 피로로 쌓이고 결국 집이 나를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내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고 쓸모없는 걸 치우면 청소가 쉬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 번만 옮겨두면 몸이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정리의 힘이에요. 이건 절대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물건 하나 버리는 것부터가 내가 사는 하루를 새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물건이 있나요?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마음이 망설여지는 그 물건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건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 오래 묵은 감정과 기억을 하나씩 비워내 볼까요? 그런 물건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게 바로 약통이에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2세 장선옥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약통을 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고 버리려니 아까워서 망설여져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그냥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 사연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약통 앞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냥 두자 하고 덮어버린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약통을 열어보세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이름 모를 알약 봉지들까지 심지어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병이 켜켜이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서 그냥 두지만 사실 그건 집안에 조용히 놓여 있는 작은 시한폭탄이에요. 약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성분이 변해서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이나 부엌처럼 습한 곳에 둔 약은 곰팡이가 생기거나 색이 변하기도 하죠.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약들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닌 불안할 때 손이 가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거 예전에 먹고 나았는데 하며 꺼내들지만 그 약이 이미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곤 하죠. 그런데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우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약통은 점점 무겁게 불어납니다. 장선옥 어르신의 사연처럼 약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은 대부분 혹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약은 필요할 때 새로 사면 됩니다. 효능을 잃은 약을 쌓아두는 건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아요. 이제 약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 이름이 지워진 약, 포장이 뜯겨 먼지가 묻은 약이 있다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절대 일반 쓰레기통에는 버리지 마세요. 하수구나 변기로 흘려보내면 환경에도 해롭습니다. 혹시 약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은 딱 한 종류만 정리해 보세요. 감기약만 혹은 소화제만.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약통이 숨을 쉽니다. 손으로 약 봉지를 정리하는 동안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정리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 닿는 한 곳, 약통 하나만 비워도 집이 한결 깨끗해지고 마음이 덜 무거워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약통부터 열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정리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일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약통을 정리하고 나면 이번엔 집안에서 유난히 자주 눈에 띄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구석이나 베란다 한쪽에 쌓여 있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이에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9세 박정희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마트 갈 때마다 받은 비닐을 모아두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싱크대 밑이 꽉 찼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막상 꺼내보면 크기가 안 맞거나 구겨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그래요. 속으로 중얼거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아둔 비닐이 어느새 서랍 하나를 가득 채워버리죠. 실제로 정리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한 집의 평균 비닐봉지가 100개 이상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건 10개도 안 된다고 해요. 남은 90개는 단지 언젠가라는 막연한 이유로 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닐과 종이 가방을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 새로 사면 돈이 아깝잖아 하는 아쉬움이 우리 손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하지만 이렇게 쌓인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은 공간의 흐름을 막고 마음의 여유도 빼앗습니다. 매번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그 생각이 또 하나의 짐이 되죠. 정리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큰 비닐 5장, 작은 비닐 5장만 남기세요. 그 이상은 과감히 버리고 남긴 건 크기별로 접어서 깔끔히 보관합니다. 접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요. 이제 내가 이 공간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생깁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가 끊어졌거나 색이 바랜 건 미련 없이 버리고 단단하고 깨끗한 가방 3개만 남기세요. 선물용, 외출용, 비상용.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헷갈리지 않아요. 남은 가방은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깔끔하답니다. 혹시 그래도 아깝다 싶으신가요? 그럴 땐 필요한 곳에 나누면 됩니다. 복지관이나 교회, 작은 가게에서도 깨끗한 종이 가방이 꼭 필요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다시 쓰일 수 있다면 그건 버림이 아니라 좋은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세요. 비닐봉지를 덜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정리법이에요.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쌓일 짐을 막아줍니다. 비닐과 종이 가방이 사라진 자리 덕분에 주방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공간이 깔끔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마음속에도 숨쉴 여백이 생겨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비닐봉지를 정리하고 나면 집안 여기저기 숨어있는 또 다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한참 전부터 멈춰있던 것들. 바로 고장난 전자제품과 낡은 반찬통이에요. 대전 중구에 사시는 74세 김경자 어르신의 사연이에요. 고장난 드라이기랑 믹서기가 싱크대 밑에 몇 년째 있어요. 언젠가 고쳐서 써야지 했는데 이젠 먼지가 너무 쌓여서 꺼내기도 싫어요. 그런데 버리려니 또 아깝고 이걸 고쳐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죠? 우리 집에도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전원은 안 들어오는데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 고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몇 해째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충전이 안 되는 보조 배터리, 화면이 깨진 휴대폰, 오래된 리모컨이나 전선 등은 모두 리튬 전지나 배선이 남은 상태라서 습기나 충격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은 절연이 약해져 먼지 속에서 스파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고장난 휴대폰이나 노트북엔 개인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버리면 복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데이터를 백업하고 초기화한 다음 지자체나 마트에 있는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부엌으로 가볼까요? 싱크대 아래나 김치냉장고 옆에 뚜껑 없는 반찬통, 색이 변한 통들이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처음엔 언젠가 쓸 거야 하고 모아뒀지만 결국 몇 개만 돌려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 반찬통도 오래되면 안쪽 코팅이 벗겨지고 미세한 흠집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열에 약한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닿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는 셈이죠. 정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뚜껑이 맞지 않는 통, 색이 바랜 통, 냄새가 배어 잘 안 씻기는 통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 대신 내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하나씩 준비하면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낡은 걸 비우고 새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김경자 어르신은 결국 마음을 다잡고 믹서기를 버리셨다고 해요. 고장난 믹서기를 치우고 나니 싱크대 밑이 이렇게 넓었는지 몰랐어요. 물건 하나 버렸을 뿐인데 공간이 그리고 마음이 한결 밝아진 거죠. 정리는 단지 치우는 게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집안 어딘가에 놓여 있는 고장난 전자제품 하나, 색이 바랜 반찬통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공간을 그리고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전자제품과 반찬통을 비워내고 나면 이번엔 서랍 속과 선반 위로 눈이 가죠. 겉으론 정리된 것 같은데 막상 열어보면 엉킨 선들과 병들이 가득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0세 이은숙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서랍을 열면 전선이 한 덩이처럼 엉켜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혹시 쓸까봐 버리지도 못하겠어요. 선 정리 좀 해야지 생각은 수없이 했는데 매번 미루다 보니 이제는 열기도 싫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그래 하신 분들 많으시죠? 충전기 선, 라디오 선, 예전 휴대폰 선까지 이리저리 얽혀서 덩어리처럼 돼 있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킨 전선은
보기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먼지랑 습기가 끼면 불이 날 수도 있고, 겉이 벗겨진 전선은 손이 닿으면 감전 위험도 있어요.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집안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씩 꺼내서 어떤 기기 선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쓰는 물건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빼두고 남은 선에는 이름표를 붙이세요. TV, 선풍기, 청소기,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 써두면 다음에 찾기 쉬워요. 그리고 안 쓰는 전선은 돌돌 말아서 고무줄이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두면 깔끔합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면 먼지도 막을 수 있어요. 서랍 속 전선만 정리해도 공간이 절반은 비워져요. 이윤숙 어르신은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랍 문을 열었는데 전선이 가지런히 줄 서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엉킨 걸 푸는 그 순간 마치 내 생각까지 풀리는 것 같죠. 이제 눈을 선반 쪽으로 돌려볼까요? 거기엔 예쁜 병들이 있을 거예요. 화장품병, 향수병, 와인병, 잼병.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모아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잘 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뚜껑 틈에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먼지 창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세요. 정말 아끼는 병 두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남긴 병은 깨끗이 씻어서 꽃병이나 디퓨저로 쓰면 예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짐이 아니라 집안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윤숙 어르신이 웃으며 그러셨대요. 공병이 없어지니까 선반이 환해졌어요. 그동안 답답했던 게 그 병들 때문이었나 봐요. 작은 정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전선과 병 두 가지만 정리해도 공간이 훨씬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서랍 속 전선 한 줌, 선반 위 병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전선을 정리하고 나면 이번엔 방 구석장이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비닐이 덮인 새 수건, 포장도 안 뜯은 새 이불이 꼭 있을 거예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67세 조미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서랍 안에 새 수건이 잔뜩 쌓여 있어요. 손님 오면 써야지 하면서 포장 그대로 둔 게 몇 년이 됐네요. 낡은 수건은 차마 못 버리고 새 수건은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이 마음 정말 이해돼요. 언젠가 써야지 하는 그날을 기다리다 보면 그날이 오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죠. 그런데 새 수건이나 새 이불도 오래 두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기고 섬유 속이 상해서 결국 못 쓰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포장 하나 뜯어서 욕실에 새 수건을 걸어두고 새 이불은 침대 위에 펼쳐보세요. 포근한 향기와 함께 마음도 새로워질 거예요. 새 건 나중에 써야지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야 물건도 나도 제자리를 찾죠. 수건이 너무 많다면 필요 없는 새 수건은 복지관이나 보호소에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고 내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책상 위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번엔 종이 서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지서, 영수증, 병원 기록, 계약서.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하며 모아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들이 많으면 책상 위는 물론 머릿속까지 복잡해져요. 볼 때마다 이건 버려도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5년 이상 된 영수증, 이미 끝난 계약서, 납부가 끝난 고지서는 버리셔도 괜찮아요. 개인정보가 있으면 찍거나 파쇄하고
필요한 건 사진 찍어두면 됩니다. 이제는 종이 대신 휴대폰 안에서 언제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서류가 정리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머릿속 정리까지 도와줘요.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수건 한 장, 서류 한 묶음만 정리해도 그 자리엔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서랍 속 새 수건 하나 꺼내서 써보세요. 그리고 책상 위 서류 한 무더기를 정리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약통, 비닐봉지, 고장난 전자제품, 낡은 반찬통, 엉킨 전선 쌓인 공병, 새 수건과 이불, 그리고 서류 더미까지 하나하나 비워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실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6세 이연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살림만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버려본 적이 없었어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죠. 언제 한번 큰맘 먹고 정리해야지. 하지만 정리에는 큰 맘이 필요 없어요. 하루 한 가지씩 작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약통, 내일은 비닐봉지. 그렇게 8날이면 집이 그리고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혹시 정리를 미뤄두고 계신가요? 오늘이 그 첫날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하나씩 버리다 보니 지금은 물건보다 내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참 멋진 말이죠. 그건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예요. 이 영상이 끝나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버리기 어려워 남겨둔 물건이 있다면 이제는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